전체 지금 많은 문제 있어요. 중국 안에서 경제 문제도 있고 뭐 지금 외교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 미국 관세에도 그 많이 부과해가지고 사드 문제 있잖아요. 그때는 뭐 사드 문제는 뭐 그냥 서로 얘기를 잘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되게 강경하게 그냥 막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은 다 너무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도 이렇게 나가면 경제도 망하고 공산당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하라.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계속 갈등 생기는 거죠. 시진핑은 계속 내가 하는 거 문제 없다. 내가 뭐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너무 이상하게 너무 복잡하게 나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박수학 중국 전문가님 모시고 현재 중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이제 시진핑 정부가 군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소식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 그래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이거 군부 수청 이런 이야기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전 국무부 장관 수청 당했고요. 전 국무부 장관 수청 당했고요. 그리고 중국 최첨단 기술 가지고 있는 로켓 부대 사령관 수청 당했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 군회에 있는데 중앙 군사위원회 거기서 위원 묘하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청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원은 국방부 장관 더 높은 사람이에요. 네, 국방부 장관 높은 사람. 그리고 심지어 중국 공산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 허웨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까지 수청 당했어요. 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령관들 다 수청당했고요. 지금 중국 안에서 전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전쟁도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 군부 장군들 다 수청당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 군대도 이렇고요. 그 중국 일반 그 공산당 내외에도 많은 사람들 얼마 많이 있는지 저도 뭐 셀 수 없는 정도로 너무 예를 들면 외교부 장관 전 외교부 장관 수청당했고요. 어쨌든 전체 정치 상황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네. 그 수청이 이유 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유 당연히 있죠. 이유 있긴 한데 근데 이유는 정확하게 뭔지 그거는 뭐 중국 정치는 워낙 투명하지 않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분석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네네네. 최근에 중국이 반란 직전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게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알 길이 없어서 이제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 뭐 지금 쿠데타 여러분 생각하는 쿠데타는 사실 중국 안에서 우리는 아마도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일어나는데 우리 어떻게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도 중국 안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 그 쿠데타 많이 일어나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시진핑 과연 지금 이게 전체 파워 장악할 수 있는지. 왜냐면 그 군대에서 수청 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은 다 시진핑 사람이에요. 시진핑 과연 나와서 자기 사람을 수청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수청 많이 당하는지 아마도 시진핑 파워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란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 정도로 그만큼 심각하죠.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럼 시진핑의 권력이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그 중국 3월 정도 양회 있는데 양회 끝나고 나서 그 시진핑 퇴장하는 장면 있었어요. 거기서는 그 중국 그 군의 부주석인 짱요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많은 카메라 앞에서 많은 기자 앞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뒤에 지나갔어요. 그냥 되돌아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완전 시진핑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뭐 생각해보세요. MC님은 사장님이 여기서 지나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아무 행동은 없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안 되죠. 사장님도 그러는데 근데 국가주석 당석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중국 군대 2인자 짱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시진핑이 지금 파워 문제 생겼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죠. 그럼 샹호자이라는 사람도 숙청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짱요샤 그 사람? 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짱요샤는 이 사람 시진핑 당신 파워 있으면 일단은 이 사람 수청해야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수청하지 못하고 네. 반대로 자기 자기 밑에 사람 다 수청 당했으니까 그래서 당신 문제 있구나. 파워 문제 있구나. 이렇게 최근 이제 고위층이 계속 숙청당하고 정보기관 인사 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강경 조치의 배경에는 또 어떤 위기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 드세요? 그게 사실 전체 지금 많은 문제 있어요. 중국 안에서 경제 문제도 있고 뭐 지금 외교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 미국 관세에도 그 많이 부과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 공상 내부에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이런 문제들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손잡고 뭐 이게 외교 문제이든 경제 문제이든 근데 시진핑 계속 자기 맘대로 행동을 하니까 예를 들면 짤랑 외교 있어요. 전랑 외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세게 가는 거. 예를 들면 그 사드 문제 있잖아요. 그때는 뭐 사드 문제는 뭐 그냥 서로 얘기를 잘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되게 강경하게 그냥 막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은 다 너무너무 안 좋게 만들어 가지고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도 이렇게 나가면 경제도 망하고 공산당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하라.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계속 갈등 생기는 거죠. 이게 그중에 이 하나인데 어쨌든 상황은 불안해요. 시진핑은 계속 내가 하는 거 문제 없다. 내가 뭐 너무 잘하고 있다. 항상 고집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너무 이상하게 너무 복잡하게 나가고 있죠. 근데 시진핑 그러면 이제 장기 집권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민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민심을 잃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갈리나요? 그게 예를 들면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코로나 제로 정책 세웠어요. 시진핑이. 네. 코로나 제로 정책. 이게 코로나 뭐예요? 지금 봤을 때 감기 아니에요? 그렇죠.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죠? 감기 제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감기는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진핑 강제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사람 2달, 3달 정도 나가지 못하게. 그러면은 사람 불만이 많죠. 그리고 이게 많은 자영업자들 다 망했어요. 그래서 MC님 만약에 그렇게 당하면 과연 그 사람 좋아하시겠어요? 아니 너무 싫죠. 그러면 엄청 열받는 거죠. 네. 네. 집에 못 나가도 막 괜찮아. 근데 우리 장사 다 망했어요. 지금 수익 없어요. 우리 자식들 학교 가야 돼요. 학비. 우리 부모님 그 병원비 다 없어요. 그러면은 다들 난리 나는 거죠. 너무 불만이 많은데 근데 그냥 대놓고 시진핑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죠. 네. 어떻게 약간 시위 같은 거를 하나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건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당핑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핑은 뭐냐면 평평하게 누워있다. 네네. 그게 뜻은 뭐냐면 나는 결혼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취업도 안 하고 그리고 자취도 안 하고 뭐 소비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아무거나 하면 중국 경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만 표출하는 거죠. 아니면 그때는 코로나 때는 젊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게 흰색 종이 있잖아요. 네. 이게 흰색 종이 이렇게 우리 흰색 종이 혁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글도 없어요. 근데 서로 다 마음을 알아요. 너무 불만이 많아서. 근데 경찰들 와가지고 우리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요. 왜 이게 우리 그러니까 잡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글도 없어도 중국 사람 서로 다 알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너무너무 불만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럼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들이 약간 반정부 정서를 지금 갖고 있는 상태예요? 반정부 정세는 일단 뭐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반정부 정세는 보다는 그러니까 반시진핑 정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들 불만이 있어요. 일반 서민들은 시진핑 대해서 아니면 이 체제 대해서 불만이 있고 공산당 내부 사람들은 시진핑 대해 불만이 있고요. 너무 심각하죠 상황은. 그럼 시진핑은 지금 모두에게 약간 불만과 안티가 굉장히 많은 상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시진핑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다들 너무너무 한국도 그런 거잖아요. 뭐 다들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외국 정치인들도 외국 정부도 그래서 지금 중국 미국 지금 싸우는 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사드 뭐 그때는 뭐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드 그때는 엄청나게 막 완전 대한민국을 그냥 뭐 너무 괴롭혔어요. 그때
불매 운동도 하고 뭐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자동차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과연 누구 시진핑 좋아할까요? 그럼 각 계층들은 이제 다 시진핑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통적인 생각인가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군대도 그렇고 서민들도 그렇고 중국 민영 기업가도 그렇고 아니면 중국의 공산당 내부의 많은 사람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중국에서? 그거 뭐 사실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마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아.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 공산당을 사람들은 통치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필기구, 하나는 총. 필기구는 뭐냐면 거짓말.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컴퓨터 많이 사용하는데 네. 옛날에 다 필기구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필기구로 거짓말 사용해서 사람한테 거짓말 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총. 근데 이게 총은 부대 이게 네.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군대 안에서 시진핑 사람들 많이 수천 당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파워 약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오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막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런 온라인 공간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약간 반시진핑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예, 지시인들 아니면 네. 좀 어느 정도 그 뭐 경제적인 활동하는 사람들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 마윈그 사람 있잖아요. 네. 마윈그 사람 뭐 아리바바 옛날에 창립자인데 근데 그 사람 시진핑 그 사람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론 다양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요. 그 사람 그 몇 년 전에 그때 시진핑 파워 엄청 세요. 그 사람 그냥 사라졌어요. 되게 조용히 있었어요. 해외에서 뭐 일본 아니면 뭐 호주 그쪽에 있는데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너무 활발하게 며칠 전에도 나타났어요. 막 큰 소리 하고 막 얘기도 하고. 네, 왜냐면 시진핑 그 사람 너무 싫어하니까 시진핑 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이상하게 막 나타나가지고 막 큰 소리 얘기도 하고 막 왜 어디서 용기를 얻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그 칭화대학교 교수인데 그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은 옛날에 중국이랑 차이 크죠. 네. 근데 지금 베트남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칭화대학 교수인데 완전히 그 베트남 많이 칭찬했어요. 이 나라 너무 좋다. 막 여러 면에서 심지어 중국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이랑 중국이랑 비교할 때 한국 칭찬하면 그런 상관없는데 왜냐면 당연히 뭐 좋은데 근데 베트남은 옛날에 중국보다 너무 안 좋은 나라인데 그래도 같이 공산당 국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나라조차도 지금 중국보다 더 좋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자체는 시진핑 입장에 봤을 때 얼마나 열받아요. 어쨌든 이런 경제 뭐 사업가들 아니면 이런 학자들 점점 다 지금 뭐 이런 케이스도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이만큼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약간 지금 정치 중국의 불안정성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또 보시나요? 중국 정치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진핑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그 체제 문제도 있죠. 그 중국 공산당 체제 문제도 있고 중국 만약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일단은 중국도 자유민주 법치 이쪽으로 가야죠. 그래야 사람들은 또 투표도 할 수 있고 뭐 모든 매체도 자기 불만도 표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전체 사회는 점점 안정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중국 믿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혹시 약간 체제 전환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뭐 옛날에 소련도 있잖아요. 네. 전환했잖아요. 네. 중국도 뭐 왜 가능성 없어요? 있겠죠. 네. 약간 그러려면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전문가님이 생각하기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밑에 사람들 일단은 너무 살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든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중국 사람들은 물론 지금 중국도 아직 공산당 국가라서 근데 사람들은 해외 많이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음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됐는데 그리고 중국의 중산층들 아니면 중국 민영 기업가들, 그 고위층 간부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언제 중국 민주화 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약간 군부도 되게 불안정하다고 하셨잖아요. 군대 자체가. 네. 이런 중국의 군사력이 국제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클까요? 지금 중국 입지에 네. 지금 군대가 불안정한데 다른 국가가 보기에 지금 중국이 살짝 위험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다들 옆에 보니까 이 중국 안에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 약간 대만 이쪽이 약간 좀 걱정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정치인들 만약에 자기 정권 문제 생길 때는 항상 이게 어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 시선을 다른 쪽에 돌리는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다들 좀 걱정돼요. 혹시나 시진핑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혹시 대만 침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대만까지도 걱정하긴 한데 그래도 그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국 군부 안에서 많은 장군들 다 출장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군들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만 침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는 되게 복잡해요. 제가 여기서 꼭 어떻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 같고요. 근데 이게 중국이 약간 언론의 자유랑 네. 이게 이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지금 현재 약간 정치적 불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중국 정부 입장에 봤을 때 사람들은 언론 자유 없잖아요. 네. 중국 공산당 좋아하죠. 그쵸. 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를 할 수 네. 없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 사용하는 휴대폰까지 다 감시당할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위챗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사실 중국 정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과연 어디까지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도 불만이 있으며 심지어 이게 일반 서민들 감시하는 그런 경찰들도 불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잘 지금 어른을 지금 장악하고 단속하고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돈 다 사라지면 사람들 살기 힘들면 다들 일어나겠죠. 지금 약간 중국의 정치적 불안이 외국 기업의 철수 같은 탈중국 가속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당연하죠. 네, 왜냐면 사람들은 중국에 왜 가요? 돈 벌어 가는 거죠. 네. 돈 어떻게 벌어요? 일단은 이 환경 자체가 안전해야 되는 거죠. 안전하지도 않아. 예를 들면 여기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요. 아니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아무리 오늘 돈 벌어도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안하니까 투자자들 어떤 사업가들 다 나가는 거죠. 지금 많이 나갔어요. 지금도 그러면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나요? 이게 한데요. 예를 들면 한국 기업들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 시장에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삼성이나 LG, 롯데, 현대차 등등 엄청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일단 롯데 나갔죠. 네. 롯데 그때 사드 때문에 그리고 LG도 많이 철수했고요. 현대차도 지금 중국 사람들은 불매 운동 해가지고 현대차도 지금 어느 정도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공장 어쨌든 미국적으로 많이 지금 되게 시장 잘 돼가지고 삼성도 이 많은 공장들 다 베트남 쪽으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상황은 그래요. 다들 너무 불안하니까. 네. 네, 그죠? 네. 근데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면은 보통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 내에 있는 이제 중국 기업들에도 뭔가 영향이 있나요? 중국 기업한테요. 네. 그럼요. 중국 기업들도 예를 들면 지금 삼성 공장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삼성 중심으로 납품하는 업체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이에요. 네. 그럼 삼성 나가면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옛날에 삼성 다녔는데 네, 중국 안에 삼성 다녔는데요. 네. 여기서 식당 다 업체 다 한테 위탁하는 거고요. 식당 네. 아니면 아침 통근 버스 등등 업체들이 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삼성 나가면 그럼 이런 업체들 물론 다른 회사랑도 장사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큰 고객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외국 기업들 나가는 순간 중국의 안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충격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중국이 전체적으로 약간 불안해서 중국 내 국민들도 감정이 많이 힘들고 약간 중국 내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든. 아유 말도 마요. 중국 자영업자 지금 중국에 가면 큰 도시에 가도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너무나 사람 많고 네. 네, 너무나 그 자영업자들 장사 잘 되는 네.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와 사람 없어요. 문 전부 다 닫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 중국 경제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이유 예를 들면 지금 사람들은 다 그 인터넷 쇼핑 통해서 사람 물건 구입을 하는 그런 영향도 있게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중국 자영업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애들 그 학비 내야 되는지 다들 지금 걱정되고 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대출도 있어요.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 뭐 아파트 대출 네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중국 경제 얘기했잖아요. 뭐 옛날에도 네. 뭐 많이 했지만 망했다, 무너졌다, 아니면 봉쇄했다. 사실 이 정도보다 더욱 심한 거 있나요? 이렇게 항상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상황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이런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이 한 2, 3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중국 내부 경제 상황과 그럼요. 정치 상황이? 그럼요. 막 엄청나게 막 그 생각해보세요. 그 3년 전 코로나 3년 동안 네. 이게 사람들 다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장사를 하다가 예를 들면 식당 사장인데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 동안 2달, 3달 정도. 그러면 그런 식당 가겠어요? 안 가는 거잖아, 다들. 그래서 다들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진짜로 이게 전체 중국 상황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 없어요. 희망 없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 힘들어도 네. 희망 보이면 네. 희망 있으면 우리 열심히 하겠죠. 네. 근데 희망 안 보여요. 그 내일에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차라리 그만 말씀드린 거 당빙하는 게 제일 나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하면 오히려 손해봐요. 제가 예를 들면 이만큼 돈이 있는데 그냥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고 은행에 놓고 그냥 이자에도 생기는 거잖아요. 한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은 뭐 5년, 10년 정도 버틸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뭐 어떤 장사를 했어요. 그냥 뭐 한 2달 정도, 3달 정도, 1년 정도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중국 안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도 돈을 넣지 않는 추세예요? 은행 안에도 지금 녹는데 근데 상황은 이래요. 큰 은행도 있고 작은 은행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은행 안 믿어요. 작은 은행 안에 있는 돈을 큰 은행 안에 놓아요. 그러면 작은 은행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 뉴스 정말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이 작은 은행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너무 불안하니까 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돈을 그냥 큰 은행에 놓거나 아니면 금을 사거나 왜냐면 주식 투자도 지금 위험하니까 그쵸.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지금 위험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가능하면은 돈을 큰 은행 안에 놓고 황금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달러 환전을 하거나 네, 이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긴 겨울 물론 지금 여름이지만 근데 네. 그 긴 겨울 올 수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긴 겨울 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경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얼어버리겠죠. 그죠. 네, 중국 전 국무총리 리크창이 이제 중국 인중 6억 명이 평균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월급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월급 수준이요. 네. 어쨌든 그 리크창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2020년도예요. 근데 2020년도요? 네, 그때는 네. 우리도 많이 사실 우리는 이런 숫자들 같은 건 잘 모릅니다. 네. 예, 뭐 중국 정부 발표한 이상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근데 리크창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6억 사람들은 한 달 수입은 한국 돈으로 20만도 안 된다. 정말 충격적인데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코로나 계속 3년 네. 동안 시진핑이 코로나 제로 정책 3년 동안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뒤에도 미국이랑 그 관세 대전을 시작했잖아요. 네. 여러 면에서 지금은 중국 사람들은 평균 수입 얼마 정도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상황은. 돈 없는 사람, 수입 없는 사람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그거도 플러스 대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 약간 일반 직장인이나 청년층 기준으로 실제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 수준이요? 네. 그게 정말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소비를 다 줄였어요. 남는 거 뭐예요? 첫 번째 물, 네. 두 번째 소금, 네. 세 번째 진방. 이 정도 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아마 예산을 해서 이걸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사람들 샤브샤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 양고기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 과일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 우유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 뜻은 뭐냐면 사람들은 돈 없어서 먹는 것까지 지금 깎아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맛있는 것도 안 먹고 그래서 모든 거 수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돈 안 쓰는 상황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최소한 지출을 계속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수입이 적어서 줄이는 거 아니에요? 수입이 없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적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수입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요. 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부채, 대출.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그때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네. 괜찮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간 좀 뭔가 착각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마 한국 분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한 달에 제가 1,000만 원 벌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사람도 항상 내가 나중에 쭉 이 정도 벌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중국 사람도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에 그 경제 상황 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다들 내가 나중에 계속 이 정도 벌 수 있겠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 많이 수입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은 대출을 해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그리고 자동차도 사고 그리고 또 막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 결국에 돈 없잖아요. 그리고 대출도 엄청 많아요. 근데 만약에 수입 계속 창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코로나 왔어요. 갑자기 미국이랑 이렇게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완전 실업자 당했고 근데 지금 뭐죠? 대출 갚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너무 무섭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너무 화려해요. 그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뭐 인테리어 같은 거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때는 돈이 있었으니까 다 하는 게 차는 뭐 벤츠, BMW인데 근데 돈은 없어요. 또 대출도 갚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요. 이 아파트 팔면은 팔 수도 없고요. 왜냐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사람들은 아파트 구입을 하지 않아요. 차도 뭐 팔면은 뭐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신차는 비싸지만 중고차는 아시잖아요. 또 싸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약간 비싼 차, 비싼 아파트는 그럼 유지 비용 같은 게 또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그런 건 또 대출을 더 받아서 해결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출 더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매 시장 들어가는 아파트 매물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그냥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아파트 너무 많아요. 근데 중국 사람도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인 그 뭐 파산 같은 거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빚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잖아요. 중국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당신 갚을 수 없으면 당신 아들, 당신 와이프. 죽어야 끝나지도 않네요. 이게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만약 제가 죽으면 제 딸이 죽으면 제 딸의 딸, 약간 그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왜냐면 이게 경제 상황 안 좋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30년, 50년 그렇게 되면은 내 딸 거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런 소리 나왔어요. 당신 갚을 수 없으면 당신 자식까지. 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상상하지도 못해요. 지금 경제 상황이 중국이 굉장히 힘들면서 또 청년 실업률도 엄청 높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전업자녀 그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듣고. 이런 뉴스. 네. 그래서 청년층 대단하시네요. 고용 상황 참 힘들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 상황이 정말 어느 정도로 힘든지. 금방 말씀하신 그 전업 자녀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업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직업이에요, 이게. 그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직업 예를 들면 그런 가족도 어느 정도 부모님이 예를 들면 공무원 퇴직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요. 취업은 안 돼요. 취업 안 되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가정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부 고용하지 않고 아빠 엄마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드릴게요. 한 달에 어차피 나가서 한 달 월급이 뭐 한국 돈 따져봤을 때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인데
열심히 해봐자. 네. 다 나가서 네. 부모님 용돈 어차피 그 가정부 구용한 돈이 있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제가 여기서 잘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 정도 전업 자녀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금 없으면 어떻게 전업 자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전업 자녀는 사실 이게 뭐냐면 따져봤을 때 다 해외에서 공부했던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뭐 해외에서 뉴욕대 그러니까 나오고 전업자녀 뉴욕 대학교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교 해외에서 유학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좋은 직장 없어요. 좋은 직장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예를 들면 한 달에 생각해보세요. 유학하러 가면 돈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는지. 너무 많이 들죠. 근데 여기서 취업을 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그러면은 되게 불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제가 취업하기 전에 좋은 직장 구하기 전에 네. 일단은 부모님 위해서 이렇게 전업 자녀를 해드릴게요.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 취업할 수 있어요? 없죠. 안 되죠. 거기서 경력 이게 중단되잖아요. 거기서 네. 공배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더욱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심지어 해외에서 공부했던 사람들도 취업을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럼 다른 학생들은 더욱 힘들어요. 네. 중국 내에도 명문대가 있잖아요. 막 그죠. 칭화대라든지 그런데 나온 학생들도 취업이 어렵나요? 일단은 그 문과도 있고 이공계도 있잖아요. 네. 이런 문과는 어느 대학교 뭐 칭화대학교, 베이징대학교 나와도 취업하기 힘들어요. 그 문과, 뭐 중문학과, 뭐 역사학과, 뭐 제가 뭐 역사학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경영학과 취업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이공계는 옛날에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지금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공계는 대부분 대기업 가는 거잖아요. 네. 뭐 중국의 뭐 아니면 외국 기업들, 네. 미국 기업 많이 삼성, 뭐 네. 미국 뭐 그 테슬라 많이 가는 건데, 네. 근데 지금 해외 기업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취업할 수 있어요? 취업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케이, 내가 칭화대학교 나왔어요. 그럼 내가 거기 안 가도 돼요. 내가 일반 회사 가요. 네. 예를 들면 MC님이 일반 회사 사장님이신데 네. 제가 칭화대학교 졸업했어요. 네. 아니면 서울대 졸업했어요. 네. 와서 좀 고용해 주세요. 하겠어요? 힘들죠. 왜냐면 칭화대학교인데 제가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제 말도 뭐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쵸. 네. 그래서 칭화대학교까지 좋은 명문 대학교까지 힘들어요. 네. 그러면은 회사에서 안 뽑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적게 뽑아서 많은 인원들이 갈 데가 없는 건가요? 그 중국 일자리는 지금 그래요. 뭐 진짜 만약에 정말 안 되면은 뭐 그 네. 배달 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 배달하신 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정말 취업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연 취업이에요? 어떻게 봐요? 그거 취업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한국 사람 입장에 봤을 때. 저 아르바이트? 그 아르바이트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취업을 하려면 그런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들 뭐 중국에서滴滴 그런 거 약간 미국의 우버 같이 네. 그 운전 기사 그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배달 그滴滴 운전 기사까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한 사람 너무 많아서 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에 배달 시키는 사람들 지금도 다 배달하고 있어요. 옛날에 뭐 돈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항상 배달 좀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배달 오토바이 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황 완전 바뀌는 거죠. 네, 엄청 그 심각해요. 그리고 지금 또 갑자기 중국 그 뭐 AI 기술 어느 정도 되니까 무인 택시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취업을 안 돼도 일단은 제가 그滴滴 운전 기사를 해야죠. 근데 무인 택시 나왔어요. 네. 무인 택시는 훨씬 더 저렴하고 그렇죠. 안에서도 공간 넓고 그리고 24시간 운영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경쟁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 취업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죠. 네. 근데 한국도 지금 취업 시장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러면 한국에 비해서 한 몇십 배, 몇천 배 더 힘든 이게 상황인가요? 한국은 취업 시장 네. 제가 봤는데요. 예를 들면 정말 돈 없어요. 정말 돈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노가다 해야죠. 노가다 안 되면 농촌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를 하면 한 달에 많이 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많은 한국 분들 취업 난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 직장, 네, 대기업, 그렇죠.
네, 삼성, SK 하이닉스 그거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근데 만약에 돈 필요할 때는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 네. 제가 지금 막 힘이 엄청 세요. 네. 건강하고 막 돈 벌려고 해요. 근데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미 다 이미 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는 아니, 건가요? 그쵸. 예를 들면 그런 그 회사 그런 거잖아요. 제가 가게인데 네. 장사 잘 되면은 제가 네. 종업원 5명 정도 구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장사 안 돼요. 그러면 아. 어떻게 해요? 제가 제 마누라, 제 와이프랑 같이 해요. 네. 종업원 한 명도 안 구해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힘이 있어도 못 해요. 그런 거. 아. 그런 일자리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여기서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한국에 오고 싶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농촌에 가가지고 그 한국에서 김치 좋아하잖아요. 배출 빼는 거. 배추. 하루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네. 하루에 정말 수입이 괜찮아요. 오, 진짜요? 그런 일은 한국 사람 다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게 취업난은 정말 네, 심지어 일부 옛날에 좀 경력 있는 사람들도 그 마땅한 자리는 없으니까 어떻게 취업을 해요. 네. 막 그 중국의 대도시에 있는 중산층들도 요즘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중산층 되게 약해요. 그 중산은 금방 말씀드리는 거 그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지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좀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수입이 되게 괜찮아요. 그러면은 정말 막 정신 나가가지고 막 좋은 차, 좋은 아파트 해외여행 해가지고 갑자기 망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산층 다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한국 같은 경우 의료 시스템 되게 좋잖아요. 병이 좀 있어도 어느 정도 그 보험공단 부담해 주시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병이 좀 많이 생겨도 좀 개인 부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병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자기 부담금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큰 병 걸리면 하루 종일 며칠 동안 한 중산층 무너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 좀 있어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요? 너무 비싸가지고. 네. 그럼 상류층은 굉장히 견고한가요? 상류층요? 상류층은 어느 정도? 공산당 고위층 간부? 네. 중국 공산당 간부 되면은 괜찮아요. 돈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걱정 그냥 자고 있어도 돈 떨어져요. 아니, 물은 다 상류층- 안 좋은 돈이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 상류층은 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상류층보다는 이게 이제 좋은 뜻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공산당이랑 무슨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정부이랑 예를 들면 뭐 이 당서기의 조카, 그러니까 이 뭐 시장의 무슨 친척,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 이게 파워를 통해서 수입 창출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정말 돈 쉽게 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삼촌은 당석이인데 그러면은 제가 카메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교통시험 카메라 네. 다 제가 납품하는 거죠. 그러면 놓아서도 떼돈 먹는 거죠. 그러면은 정치에 연줄이 없으면은 위로 올라가고 부자가 되긴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렇죠. 아. 만약에 당신 특별한 재능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없어요. 당신만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뭐 가능한데 근데 대부분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안 돼요. 그래 그게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약간 디플레이션 흐름도 이제 심각하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막 집값이 떨어졌으면 뭐 10억에서 1억으로 떨어진 건지 얼마나 그런 급감의 흐름이 큰지 그 궁금해요. 디프레션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잖아요. 네. 중국이 따져봤을 때 중국의 그냥 완전히 디프레션은 아닙니다. 디프레션이랑 인플레이션 같이 있어요. 왜냐면 그 디프레션은 예를 들면 아파트, 그 자동차, 옷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쉽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옷 없으면 그러니까 옷 네.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없으면 살 수 있죠. 네. 아파트도 있으니까 살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구입을 해요. 그러면은 가격은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꼭 필요하신 거 있잖아요. 먹는 거? 먹는 거, 네. 그리고 그 가스, 아. 그리고 그 인터넷,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 이런 거는 가격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살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 일의 상황은 디프레션로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 사람들은 안 사요. 안 사니까 그게 뭐 공짜로 줘도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왜냐면 아파트 방 공짜로 주면은 내가 그래도 관리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만큼 돈은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안 사요. 그럼 관리비 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내나요? 아니면 이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그냥 경매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방법 다양하죠. 어쨌든 결국 마지막으로 그냥 돈 없어요. 그냥 당신 알아서 해요. 저 어쨌든 돈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도 나갈 수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호텔도 거주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KTX 같은 중국도 그런 차는 있어요. 비행기 다 뭐 할 수도 없는 상황 되는 거죠. 그럼 중국 청년들은 이제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나요? 지금요? 네. 뭐 옛날에 많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 유학생 너무 많았어요. 근데 네. 최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 해 해외 보내면은 돈 엄청 많이 필요하는 거잖아요. 돈 그쵸. 없으면 어떻게 보내요? 네. 저는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더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 그런 마인드로 나갈 줄 알았거든요. 아니 나가면은 그 어디서 뭐 한국 그 약간 좀 돈 많은 나라인데 그래도 한국 돈 그렇게 쉽게 벌 수 있겠어요? 아, 그쵸. 어렵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한국어 열심히 배워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됐는데 근데 한국어 못하면 어떻게 돈 벌어요? 다른 사람 돈 많아요. 근데 당신 없어요. 막 최근 막 중국의 막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 같은 수치를 어느 정도는 걸러서 들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저희 같은 외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걸러서 보고 해석을 해야 맞는 걸까요? 일단은 중국 정부 발표하는 숫자를 믿지 마세요. 아, 무조건요? 무조건 믿지 네. 마세요. 네. 그런 농담 같은 거 있는데 이게 농담도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중국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중국 종이신문 있잖아요. 네. 종이신문 거기서 날짜만 믿어요. 아, 다른 거 다 믿지 마세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아. 중국 사람끼리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아직도 뭐 중국의 GDP 성장률 5% 정도? 과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옆에 보니까 야 너무 황당하다. 거짓말 해도 좀 기술 있게 좀 거짓말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 믿어요?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은 심지어 먹는 것도 없는 정도로 이렇게 막 미국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고 또 뭐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이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5%? 거짓말 해도 좀 제대로 해야죠. 제가 그렇게 중국 정부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중국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지 옛날에도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전체 전기 사용량 그러니까 경제 잘 되면 전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숫자들을 중국 계속 발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는 많은 숫자들을 더 이상 발표하지 않아요. 다른 측면 통해서 이러면 전기 사용량 통해서 이게 중국 얼마 정도 경제 돌아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거 지금도 점점 발표하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나중에 중국 경제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알기가 힘들죠. 근데 그거 있어요. 그거는 판단할 수.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1분기 네. 결혼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은 작년보다 또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 명 정도 사람이 결혼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 근데 그 1,200만 명은 최근 몇십 년 동안 계속 낮은 숫자예요. 2022년도에 그때는 상하이까지 봉쇄 당하는 그 해, 시진핑 코로나 제로 정책 세운 그 해는 또 사람 많이 결혼했어요. 1,400만 명 정도. 그래요? 근데 작년에 1,200만 명. 그러면은 문제죠. 무슨 문제죠? 경제 안 되니까, 돈 없으니까. 그러면 올해 1분기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숫자를 통해서 중국 경제는 안 되구나. 네, 중국 경제 정말 성장하게 되면 사람 돈이 있으면 결혼을 해야죠. 결혼식도 좀 올려야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안 되죠. 그리고 출생률 애들 얼마나 몇 태어나는지 그거 통해서도 근데 그거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는 제대로 숫자를 발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출생률도 그럼 믿으면 안 되는 수치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 숫자를 보니까 과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하는 사람 물론 거기서 아마 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숫자 자체가 그래도 떨어지잖아요. 네, 중국 경제는 만약에 성장하게 되면 과연 계속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또 중국이 이런저런 불안정성을 많이 갖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미국, 유럽 관세도 참 많은 이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것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이나 수출업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큰 영향을 받고 있죠. 이게 그런 사장님들 죽을 만큼 힘들어요 지금.
아마 울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사장님들. 왜냐면 중국의 수출 관련된 사람들은 제가 몇 년 전 숫자인데 1.8억 명 정도. 1.8억 명이요? 수출 관련된 사람, 가족, 연결된 기업들. 그러면 지금 미국이랑 중국 지금 그 관세 대전 시작했잖아요. 거의 네. 145%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근데 최근 며칠 동안 그 중국, 미국이 지금 협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들 수출 안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 수출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도 바보 아니에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왜냐면 중국의 물건들은 그러니까 저가 상품들은 막 미국에 갈 수 없으면 다른 나라 가면 다른 나라 정말 망해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저가 상품 들어오면. 그럼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세금 부과를 해야죠. 그러면 이런 상품 다 나갈 수 없으면 이런 많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잘 되는 옛날에 어느 정도 잘 되는 이유는 다 수출 때문에 그래요. 수출 때문에. 수출. 물론 부동산도 있고 소비도 있지만 네. 부동산 소비는 수출 때문에 돈 벌었잖아요. 네.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아. 그리고 또 소비를 하고. 근데 수출이 안 되니까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게 이게 시진핑의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구조적 한계 때문인지. 그 두 가지. 첫 번째 시진핑 그 네. 코로나 제로 정책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 전랑 외교 네. 전랑 외교 때문에. 네. 네,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희망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는 안 되는데 근데 체제 문제도 있죠. 공산당 체제. 그러니까 그 공산당 체제에 있으니까 시진핑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민주나라 과연 시진핑 이런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없죠. 나오면은 바로 내려가야죠. 네. 그 체제에 있으니까 그 체제 바탕으로 시진핑 그만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시진핑과 구조적 한계가 같이 겹쳐서 이런 힘듦이. 네. 그래서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일단 민주화해야 돼. 민주화. 법치 나라로 돼가지고 그래야 모든 문제를 뭐 100%나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 희망 보이잖아요. 아, 희망이 있다.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 그럼 지금 희망이 안 보이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게 중국 사람들은 탕핑하는 거잖아. 탕핑. 네. 왜 탕핑하는지 이게 중국어는 정말 재미있어요. 왜 탕핑하는지 희망 안 보이니까 미래를 안 보이니까 탕핑을 하는 거고요. 또 일본 사람 왜 탕핑하는지 미래를 봤으니까 미래를 어떻게 되는지 다 보니까 야 진짜 탕핑해야 되겠다. 네 그런 거죠. 네, 중국의 이런 경제 정치 상황이 이제 한국의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많은 한국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중국에게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중국 경제 잘 돼야 네. 중국 그쪽으로 막 생산을 많이 해야 우리도 수출 많이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 경제는 거의 다 망했으니까 그쪽에서 우리 한국 만드는 그런 제품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수출 지금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걱정되고 있죠. 분명히 그런 문제도 생겼어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한국한테서 수입하는 물건들 대부분 다 그냥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 중국 안에서 조립해가지고 다른 나라 팔아요. 예를 들면 뭐 대만 회사 퍽스콘 같은 경우는 이거 중국 안에서 굉장히 큰 공장이 있어요. 그 한국에 만드는 뭐 배터리 아니면 만드는 반도체 뭐 카메라 등 수입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 시장을 팔아요. 이 시장 자체는 중국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어요. 예를 들면 퍽스콘 이 회사는 예를 들면 베트남 갔어요. 인디아 갔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한국 이런 제품들 그쪽에 판매를 하면 되죠. 근데 중간에 분명히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 충격받을 수 있는 충격받은 기업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차피 대한민국 만드는 제품들은 다 부가가치가 되게 높아서 그래요? 다들 필요하겠죠. 네. 저희는 이제 한국 수출이 중국에 항상 의존적이라고 많이 들었으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25% 정도. 네, 음.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그 한류 있잖아요. 그 사드 때 그때는 네. 중국의 한한령, 금한령 이게 네.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류 스타들 다 중국 시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류 스타들 네, 뭐 맞아요. 중국 시장에 들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럼 뭐 다 망하는 게 아니야? 뭐 다들 그렇게 걱정하는데 근데 지금 돌아봤을 때 어떻게 돼요? BTS 좋아하시죠?
그죠? 어쨌든 한류 이게 네. 뭐 전 세계에서 나가잖아요. 뭐 오징어 네. 게임 같은 거, 오, 네, 그죠? 맞아요. 엄청 큰 성공했잖아요. 굳이 중국 시장을 안 들어가도 전 세계 시장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다들 이 중국 왜냐면 특히 일부 기업들은 이게 이미 중국한테 많이 물건을 파니까 이런 시장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니까 네. 편하니까 네. 더 이상 그 마케팅 할 필요 없어 그냥 바로 납품하면 되니까 네. 편하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중국 시장 안 좋게 되면은 힘들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보다 전 세계 시장 워낙 크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삼성 휴대폰도 있잖아요. 옛날에 중국 시장 많이 팔았는데 네. 근데 사드 때문에 중국 시장 불매 운동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 그 휴대폰 중국 시장에서 완전 망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전 세계 first 1위. 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 대단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근데 중간에 힘들죠. 중간에. 네. 아무 행동 없으면 그냥 네. 집에 있으면 안 되죠. 그냥 행동하면 열심히 네. 하면은 분명히 기회는 이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랑 이렇게 항상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걱정이 많잖아요. 그럼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지금 살짝 여기에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여기에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중국 관련 저는 뭐 투자처가 있을까요? 중국 네. 정치, 중국 경제, 중국 네. 뭐 외교 같은 거, 군사 같은 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투자적으로 이게 뭐 무슨 전문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어디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어디서 투자하면 그거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깔끔하게 네. 그냥 중국 이쪽에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그냥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오늘 이래는 돈 벌었어요. 그럼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갑자기 시진핑 또 코로나 제로 정책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가능하시면 여러분 그냥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얼마나 많은데 미국, 호주, 뭐 인디아, 일본 되게 많은데요. 당분간 중국 이 시장 이쪽으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약간 비아디 같은 그런 대기업도 건드리지 않고 보지도 않는 게 좋을까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네. 투자 네. 전문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 하시려면은 여러분 뭐 네. 선택이죠. 네. 근데 금방 제가 이미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어쨌든 이 중국은 뭐 시장 그러니까 연구해야 되잖아요. 투자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쵸, 하는 거죠. 그쵸. 그냥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만큼 시간 있으면 에너지 있으면 차라리 미국 시장 아니면 다른 시장 연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차라리요. 예, 왜냐면 너무 불안한데 투자는 첫 번째 뭐예요? 안전성. 이게 뭔가 믿을 수 있는 거.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중국 이게 관세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쵸. 미국 갑자기 관세 그 부과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일반 나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물론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어도 미국은 갑이잖아요. 미국 다른 나라 그 물건 구입한 나라잖아요. 불만이 있어도 일단은 미국한테 가가지고 우리 어떻게 상의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정상이죠. 네. 근데 중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국 따라서 여기서 뭐 100% 우리도 100% 여기서 125% 우리도 125%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투자를 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너무 불안하죠. 네네. 그럼 이제 기업들이 수출입과 이제 중국과 저희 한국에 관계 없다고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한국의 부동산과 중국의 부동산 그리고 중국이 제가 급락하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네. 그게 한국에 미칠 영향도 딱히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향은 네. 중국 지금 부동산 상황 안 좋잖아요. 주식시장 네. 안 좋잖아요. 네. 그 영향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부동산은 상황 안 좋아서 그 한국 투자자 말고 네. 중국 투자자들 오히려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해요. 부동산. 여기 강남이잖아요. 네. 여기서 많은 건물들 물론 한국 사람은 싫지만 네. 한국 사람 싫어. 왜 우리나라 와서 뭐 이 부동산 특히 뭐 제주도 같은 경우 땅을 많은 중국 네. 사람 많이 사버렸어요. 네. 근데 현실은 그래요. 이런 중국 투자자들 오히려 한국에 와서 부동산 아니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에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한국에 오히려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한국뿐만 상황이에요?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주식시장 아니면 투자시장은 네. 안전상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의 부자들 이게 여기서 투자를 하면은 좀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만큼 돈을 어디서 투자를 해야 될까? 굳이 한국에 안 놔도 다른 나라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옛날에 중국 안에 있는 미국 투자, 미국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 이 돈 다 빼는 거죠. 다른 나라 갈 수 있게. 그래서 한국에 올 수 있지 않을까? 일부 많이 없지만. 약간 중국의 이런 경제 불안정성이 다른 한국 말고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안 좋은 말인데 많은 나라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 빨리 망하라. 왜냐하면 예를 들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이런 나라들은 이게 중국 계속 미국한테 물건이 많이 팔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싫어해요. 지금 뭐 관세 대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싫어하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그런 나라 사람들 얼마나 즐거워요. 더 이상 이만큼 물량은 예를 들면 MC님도 그 식당 사장님이에요. 네. 저도 식당 사장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제가 착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나가면 다 장사 되면 좋겠다. 근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MC님 이게 그 식당 망하면 우리 식당은 손님 다 우리 식당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는 미국이 많이 가니까. 근데 지금 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미국은 다른 나라 상품 많이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 경제 빨리 망하라. 그렇게 기대하는 나라는 많아요. 물론 이 중에서 다른 나라 많은 나라한테 그 중국 경제 망하면 다른 나라 충격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 좀 지나가면 아마도 다른 나라 기회 생길 수도 있죠. 많이. 그러면은 중국의 약간 붕괴가 한국에 있어서 약간 기회가 되는 분야 같은 게 있을까요? 중국이 붕괴됐을 때 약간 한국 사람이 보기에 여기 투자하면 좀 기회가 되겠다. 예를 들면 그 조선 있잖아요. 조선. 네. 조선 그 한국 조선업 되게 기술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중국 조선 기술은 한국보다 안 좋아요. 근데 거기 싸요. 그래요? 너무 싸니까 거기서 그쪽에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이런 정책 세웠어요. 중국산 그 배 우리나라 미국 항구에 도착하면 비용 더 많이 청구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복잡한데 어쨌든 그런 정책 세웠어요. 중국산 배. 그러면은 사람들은 중국산 배는 안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사면 어디서 사겠어요? 한국, 대한민국, 우리 뭐 그 울산 그쪽에 뭐 마산 쪽에 뭐 조사업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거 또 이게 한데 그리고 이게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데 근데 정치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중국 경제 어느 정도 변동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망했어요. 예를 들면 중국 민주화 됐어요. 그러면 한국한테 얼마나 좋아요. 한국 이게 그 중국 민주화되면 아마 북한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북한은 이게 중국 계속 밑에서 지지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여기 일본도 민주나라, 대만도 민주나라, 북한도 민주화되면 중국도 민주화되면은 얼마나 우리한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민주나라 서로 거래를 하면 서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상품을 중국 시장이 더 많이 팔 수도 있어요. 그럼 민주화가 되기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좀 오래 걸리겠죠? 네? 오래 걸리겠죠? 그거 이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쵸. 진짜 다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련 할 때 사람들은 소련 너무 강하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좀 몇십 년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망했어요. 그래서 누구도 모르죠. 근데 뭐 어쨌든 중국 경제 만약에 망하면 한국 경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 너무 비관적으로 너무 뭐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도 한국한테는 더욱 좋은 기회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중국이 그러면은 약간 위안화 가치도 불안정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중국발 금융 위기가 전체적인 외환 시장에 줄 어떤 영향력 같은 게 더 커지나요? 그거는 사실 그 중국 yuan화는 있잖아요. yuan화는 그렇게 뭐 다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지폐 아니잖아요. 네. 다들 뭐 지금 좋아하면은 순서 첫 번째 그 달러, 네. 두 번째 유럽, 네. 세 번째 하면 엔화, 네. 뭐 원화 이 정도죠. 아. 그 yuan화는 그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yuan화는 어떤 문제 생겼어요. 굳이 다른 나라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충격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물론 저는 뭐 여기서는 이쪽의 전문가도 아니라서 네. 여러분 참고하세요. 네. 그렇게 위안화는 외환 시장에 줄 위기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특히 지금 뭐 많은 나라 사람은 외환 있잖아요. 네. 보유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다 달러로 뭐 미국 채권을 많이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인민폐를 가지고 우리 그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 있어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네. 약간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어떠한 관계로 설정을 해서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만한 말씀드리잖아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 있어요. 디카플링. 디카플링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중국 지금 완전 헤어지려고 해요. 네. 디커플링 헤어지려고 해요. 네, 당신도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말고 네. 우리도 당신 집에 놀러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저도 뭐 너무 나라 사이는 너무 복잡하니까 네. 그래도 한국 기업들, 한국, 미국, 중국 지금 그냥 너무 복잡한 상황에서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중국 정말로 민주화되면 그때는 손 잡고 어떻게 더 다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막 중국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투자도 많이 하고 막 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리두기. 완전히 그냥 완전 디카플링 하는 게 보는 그거 어려워요 사실.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네네.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저점이니까 지금 들어가서 나중에 고점을 기다려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상 시장. 네. 지금 정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네. 우리 그 한국 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네. 여기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 전문가들은 정말 전문가들이에요. 네. 나와서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 A, B, C, D 막. 근데 이런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 가면 다 전문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제로 정책 누구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예측할 수 없잖아 이런 네. 것들은. 그 자짤랑와이죠 이런 거 다 누구 다 예측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밑에서 경제 그 영향보다 정치 쪽으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모르죠. 네, 다들 예측하기 힘들죠 거기서. 네. 약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런 중국의 불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약간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중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다른 나라는 뭐 예를 들면 미국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네, 우린 디카플링. 네. 네, 당신 우리는 그 다른 나라는 유럽도 지금 되게 긴장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많은 그 저가 상품들은 미국한테 갈 수 없으면 분명히 유럽 쪽에 많이 가야 되거든요. 네. 워낙 그쪽의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지금 유럽도 너무 긴장돼 있어요. 긴장돼 그래요? 있어요. 그 세금도 지금 점점 부과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중국한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경계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거리 두기 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 되게 많거든요. 이제 앞으로 중국을 볼 때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경제나 정치 상황에 있어서 이제 시진핑이 언제쯤 내려올 것 같다 그런 시그널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것은 네. 저희도 뭐 그런 시그널 중국 정치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치는 뭐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서 사람들은 봐야 되고 우리도 그때는 그만도 말씀드렸는데 그 시진핑은 퇴장했는데 근데 짱샤 그 사람 시진핑 완전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중국 정치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항상 우리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 이런 거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그거는 뭐 다들 그냥 참고하시는 거죠. 네, 100% 꼭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네. 네, 어쨌든 중국은 항상 불투명하니까 네, 그래서 불투명 자체는 또 불안하니까 불안하면은 안전성 없으니까 안전성 없으니까는 거리두기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럼 거리두기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뭐 꼭 예를 들면 돈 벌었어요. 근데 네. 계속 있으면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무슨 투자 대해서 무슨 그 컨설팅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제 말 듣고 뭐 그렇게 하면은 순회 보면은 제가 뭐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결혼은 어느 정도 네, 좀 기다려 보세요. 네. 그럼 중국을 볼 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결혼을 얼마나 했느냐 네네네. 하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네. 출산율도 그렇고 네. 심지어 예를 들면 그 청년 취업률 있잖아요. 네. 청년 취업이 있는데 이거 재작년까지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재작년까지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 최근에 예를 들면 그런 숫자까지 다 지금 숨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그 장례하는 사람 이 숫자 아, 그래요? 얼마나 장례를 네. 화장을 했는지 네. 화장 숫자 그리고 그 간장 같은 간장 네. 소금 네. 간장은 얼마 정도 팔았는지 아. 그러니까 이런 숫자 통해서도 어느 정도 중국의 경제 중국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지금 제가 최근 듣는 뉴스인데 화장하는 숫자 네. 그리고 그 간장 판매하는 수량 네. 이런 숫자까지 다 발표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저도 지금 뭐 방법이 없네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국 정부는 할 수 있는 만큼 중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른 나라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죠. 그러면 더욱 불안하잖아요. 중국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약간 불투명함이 늘 내재되어 있는 나라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죠. 네. 저희 오늘 이제 박수학 중국 전문가님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성공이 뭐라고요?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이 성공의 진심이시거든요. 네네. 다들 성공하고 싶으셔가지고 저희를 구독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저는 뭐 성공하는 조언 사람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니 저는 그 성공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네. 여러분 만약에 성공하시려면은 네. 그냥 딱 한 가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네. 계속 그냥 빨리 돈 벌 생각 버리고요. 네.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꾸준히 하시면 전문가 되시면 나중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은 제로. 끝까지 남아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네요. 그죠. 저희 박수학 전문가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